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 에너지 부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워런 버핏의 약 100억 달러 투자 규모, 시장의 반응, 워런 버핏의 입장과 셈법, 도미니언 에너지의 입장, 세계 천연가스의 수요 전망, 아시아 천연가스 수요 전망, 원유 대비 천연가스 사용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약 100억 달러를 가지고 에너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는 100억 불을 도미니언 에너지 천연가스 자산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자산 구매는 천연가스 송유관과 저장소입니다. 지불 방법은 40억 불 현찰과 60억 불 부채 인수로 정해졌습니다. 인수 후 천연가스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관 시장 점유율이 8%에서 18%로 통제력이 증가합니다. 총 미국 내에 7,700마일 12,400km와 되는 송유관과 약 9천억 큐빅핏 저장 능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 운반 능력이 208억 큐빅피트로 증가됩니다. 또한 이번 자산 매입에는 메릴랜드 LNG 수출입항인 코빗 포인트의 지분 25%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천연가스 송유관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7월 5일 2020년 일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월요일 날 장이 개장하자 도미니언 에너지의 주식은 6.7% 하락한 77불 18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회복을 좀 하죠. 이번엔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죠. 자산관리 회사. 일요일날 발표 후 월요일날 2.1%가 상승한 21만 3,254불로 장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을 한 뒤에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버크셔 웨이를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 천연가스 자산 매입에는 보수적인 투자 기법이 들어갔고 그의 기법 중에 저위험, 이익극대라는 전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은 현금 비중,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 비중 대비 적은 매입가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종 인수가가 97억 불이지만 그 중에 현찰이 들어가는 것은 40억 불에 불과합니다. 현재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370억 원에 비하면 40억 불은 2.9%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고 부채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현재 현금 보유 중인 금액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2.9%를 이용해서 알짜배기 천연가스 자산을 매입한 겁니다. 예상 수익은 에너지 부문, 워런 버핏의 버크셔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에너지 부문의 수익은 2019년 28억 4천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7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고 총 비교를 해보면 약 25%가 증가되고 2021년부터는 35억 불 정도의 연순이익을 기록할 예상입니다. 천연가스 사업 붐을 인수한 이유는 워런 버핏이 천연가스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낙관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와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산을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아시아 국가에다 수출을 해서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비전 2050이죠. 2050. 또한 경기를 상대적으로 덜 타는 사업 부분입니다. 천연가스 에너지 부분은 경기에 덜 타죠. 이는 4월 달에 항공사 투자 실패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워런 버핏과 버크셔의 투자 손해를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항공사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보다 안정성이 있는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워런 버핏은 천연가스 사업 부문 인수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등 기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수익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워런 버핏의 셈법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최종 인수가가 97억 불입니다. 그 중에 현찰은 40억 불이고 부채는 57억 불입니다. 부채는 고스란히 인수를 할 것이고 실제 워런 버핏이 도미닉 에너지 천연가스 부문을 인수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40억 불입니다. 에너지 부분의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8억 4천만 불을 내고 있습니다. 2019년. 근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7억 달러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연수익이 25% 증가합니다. 총 35억 불이죠. 그러면 비용 나누기 이익금으로 보면 부채를 합해도 97억 불 나누기 7억 불은 13.8. 다시 말해서 이 금액으로 인수가 확정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13.8년이 걸린다는 거죠. 약 14년이죠. 그러면 2020년 4분기에 이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허가되면 2021년부터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회수 기간이 2034년에서 2035년에 달성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워런 버핏이 지금 이것을 보았을 때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근데 워런 버핏이 8월 30일이 되면 나이가 90살이 됩니다. 결국은 워런 버핏이 10년 뒤에 14년, 15년 뒤에도 생존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 투자는 워런 버핏의 생애에 마지막에 투자가 될 죄송합니다. 이제 생전에 투자하는
투자 중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죠. 또 도미니언 에너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사업을 축소하고 본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단순화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도미니언 에너지는 본업이 전력 생산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도 손을 댔는데 이번에 사업 축소로 인해서 아틀란틱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듀크 에너지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정부, 주정부, 그리고 기타 환경,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가스관 건설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되자 비용 증가 및 불안한 요소로 인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워런 버핏과 딜해서 이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2050년 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리한 포석을 잡았습니다. 정부 및 환경단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혹시 모를 라이빌리티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신규 가스관 건설과 화석 연료 사용, 그것은 환경 오염을 뜻하고 그것은 라이빌리티를 뜻합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 및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도미니언 에너지는 워런 버핏의 97억 불 딜 중에 받을 40억 불 중에 30억 불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불은 배당금 삭제를 하면서 여분의 현찰을 마련하고 또 부채 상환을 하기에 노력할 것 같습니다. 세계 천연가스 수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왜 천연가스 부문을 인수했는지 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것입니다. 이 차트는 2010년부터 2050년 프로젝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주로 서방 국가죠. 서유럽이나 미국 보시면 프로젝션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증가는 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정체가 되는 그런 그래프고요. 오펙 국가가 아니고 또 오펙 국가가 아닌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수요량이 폭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미래를 보고 자기가 살아 있을지 않을지 모르는 기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현재 90살이 다 된 사람이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현재 그 미국에서 생산된 것과 세계에서 생산된 그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소비량을 보여주는데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천연가스는 비록 화석 연료이긴 하지만 석탄이나 원유를 조금씩 대체할 그런 연료입니다. 이번에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인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난 OECD 국가로서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를 합쳐도 꽤 됩니다.
이제 OECD 국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된 국가들을 보면 일본,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있는데 뭐 싱가포르도 포함이 되겠죠. 이들 국가들은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 재생에너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더 증가할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인도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산업을 구하고 그리고 석탄 연료를 원유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특히 중국은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트레이드 딜로 인해서 트럼프와 미국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미국 외 지역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낙선이 되거나 트럼프랑 관계가 좀 좋아지면 중국은 더 많은 천연가스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엔 현실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사용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제된 원유 상품은 가솔린과 난방유, 디젤유, 연료죠. 기타 플라스틱, 공업용, 제트유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연료고 이것도 운송용이고 프로페인, 가정용 연료, 뭐 난방,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도로를 깔 때 포장하는 데 사용이 되죠. 주로. 그러면 천연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생산용, 전기, 주거 난방, 겨울에 써야죠. 상업용 난방, 겨울에, 산업 생산용, 전력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지금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교했을 때 오염도를 환경 오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유 상품에서 나온 겁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고 환경 오염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원유에서 정제된 상품을 사용했을 시 나오는 오염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도 운송용 연료도 천연가스로 대처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LNG, LPG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원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현재 석탄과 원유를 조금씩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물론은 환경오염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요와 그에 따라온 수익으로 인해서 워런 버핏이 이번에는 미래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